일주일에 딱 30분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숨은 주옥과 같은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JWC 북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JWC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약 2주 만에 여러분들 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좀 잘 지냈습니다. 출장도 좀 몇 번 다녀왔고요. 아무래도 이 생계가 있다 보니까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정말 열심히 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내 스스로를 챙긴다든지, 아니면 또 주변을 챙긴다든지, 건강을 챙긴다든지. 그런데 사실 현실은 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나는 오늘도 소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번아웃 증후군에 관한 책이에요. 작가님이 이희진 작가님이신데, 실제로 이분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시고요, 한의사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잘 표기되어 있고,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해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병으로 치부하거나 아주 좀 이건 위험합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지 않죠. 아마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북쇼를 보시면서도 번아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치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고 계실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요. 사실 번아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좀 치명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관련된 부분을 저에 대한 스토리로 좀 텔링을 해보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약 12년 동안 경력을 쌓았던 대기업을 그만두었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국민 대기업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사업을 일으켜서 뭔가 큰 제 꿈을 이루고 나면은 이 회사에서 제가 일을 배웠기 때문에 참 좋았었다 라는 그런 영광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나는 급여를 비록 받고 있지만 경영자 수업을 받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던 그런 회사인데요. 기업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좀 처해 있었던 조직의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반추를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환경이 좀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 환경이 해결되어지지 않거나 또한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제가 느낀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조직은 버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책에서도 좀 더 자주 작가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시달리고 있는 게 실제로 여러분의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힘들어요. 나 지쳤고요. 그냥 만사가 다 하기 싫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 천근만근 몸뚱이를 간신히 누여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잘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이대로 생을 그냥 내일 아침에 눈 안 떠지고 마감해도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나쁜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다가도 스스로 막 자책을 하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 가족도 있는데 버텨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지금 일련의 이런 사고의 이런 사이클들이 네블 사이클처럼 계속 돌고 있는데, 이거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번아웃이에요.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번아웃이 오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번아웃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작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환경이 이 문제를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의지를 갖고요,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기에 도전을 하거나 각각의 모티베이션을 갖고 살지만 조직생활, 직장생활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직장생활은 그래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일 좀 많이 주세요. 보통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일은 점점 많아지는 거고, 또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좀 초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열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착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좀 쳐내고 해결하는 편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이 좀 줄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나에게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상황이고, 또 조직에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 좀 챙겨주십시오,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을 더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조직은 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사람을 좀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좀 황당하고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요, 이게 조직 언어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하고 조직 언어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챙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직은 여러분들을 많이 챙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티고 그냥 일을 뭔가를 지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의 언어는요, 주어진 환경에서 그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는 게 조직의 언어잖아요. 가장 이런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겉으로는 챙겨줄게, 좀 잘만 조금만 버텨줘 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없어도 또 다른 사람 뽑으면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장님도 계시고, 그런 임원들도 계시고, 그런 팀장님도 계시고. 겉으로는 뭔가를 위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조직에서 헌신하고 공헌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뭔가 긍정적으로 다 감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다, 왠지 이 조직에서는 좀 이용을 당하는 것 같다,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환경을 바꿔야 될 여러분들의 권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환경을 벗어나야죠. 자, 이런 환경들이 꼭 직장 생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든 아니면 대인관계에서든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예를 들면 남편은 아주 이 한량의 그 최악의 상황을 치닫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정폭력에, 술에, 음주에, 도박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좀 감수하면서 아이들 잘 키우면서도 그 치매 걸린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또 남편의 그 언니들이나 또 다른 식구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이런 환경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환경들을 우리는 좀 버티고 참고 이겨내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계속 하는데, 결국 나는 좀 지치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그 정도는 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해석하고 느끼는 바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내가 좀 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조직은 나를 좀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래서 상황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이 상황을 개선해 주지 않거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직이든 관계든 주변인이든 여러분들은 당장 그 상황을 벗어날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극단적인 처방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가도 그 말씀을 하는데, 대부분 번아웃 증후군에 힘들어서 지쳐서
결정하게 되는 최종적인 카드는 퇴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좀 더 좋은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아니면 6달이 됐든 좀 쉬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든 기계든 메인터넌스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쉬고 다시 충전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보통 여러분들처럼 아니면 저처럼 뭔가 열정적인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계속 달리기만 하는데 자기가 고장나는 거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저는요, 번아웃 증후군을 시달리고요, 딱 6개월 쉬었습니다. 그냥 뭐 따로 회사를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영화에서 나오듯이 사표 집어 던지고 6개월을 쉬었는데요. 전체 6개월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한 넉 달 정도 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달은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니까 리크루팅 했었고요. 근데 넉 달 동안 이제 제가 뭐를 했느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동안 좀 하고 싶었었는데 미뤄놨던 거 좀 다 했던 것 같아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원 없이 책도 읽어봤고요. 또 바쁘다라는 핑계로다가 온라인 MBA 졸업을 못하고 학위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기 잘 들어서 MBA 학위도 받을 수 있었고요. 틈만 나면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또 쉬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자고, 뭐 그렇게 나를 가두는 뭔가의 그런 수많은 규칙들을 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빼야 되긴 하는데 살이 굉장히 많이 찌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를 좀 가꾸고 챙기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확실히 재충전이 되고 뭔가 좀 새롭게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마치 경마장에 있는 그 경주마처럼 미친듯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책 내용 안에서 작가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는 분들 대부분이 여러분들처럼 아니 저처럼 그렇게 미친듯이 한번 꽂히면 달리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린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이 순간이, 이 방향이, 그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그 방향성이 과연 여러분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40을 이제 막 넘겨서 그동안 커리어를 잘 쌓았던 대기업을 그만뒀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과연 맞는 것인가? 뭐 어차피 미친듯이 달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뭐 나이 들어서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잠깐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무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잠깐 주저앉아서 한숨만 좀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렇게 미친듯이 달리는 이 방향성이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여러분 이 방향성에 대해서 반추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건강인데 과연 여러분도 우선순위 챙기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삶을 살면서 가족을 제대로 챙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뭔가 방향성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 분명히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그 방향성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주마처럼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인생을 정리하거나 마감할 때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은 제가 제 스스로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책을 읽고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꿈을 정비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순서를 좀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를, 바로 나를,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가치를 바로 여러분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를 앞세워서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이기적인 나를 내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끼고 가꾸고 또 내가 나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자존감을 올리고 강화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의 단순한 나가 내 인생의 우선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나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아니면 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나를 우선순위로 두자. 이게 저의 가치관의 첫 번째입니다.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다른 꿈들이 다음에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아끼고 내가 내 스스로를 챙기는 것부터 먼저. 그게 요즘에 흔히 말씀 많이 나오는 자존감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뭔가의 어떤 꿈이나 희망이나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제 인생을 180도 좀 바꿔주고 잠깐이라도 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꿔줬던 책, 나는 오늘도 소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책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번아웃에, 아니면 번아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뭔가 시달리고 있다든가 무기력하거나 또 이 삶의 무게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하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제가 이 책 글귀 중에서 제일 감사하게 읽었던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화면하고 같이 볼 수 있을 건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요즘 참 많이 힘들지?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만 싶은데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은 많고 하기 싫은 일은 많은지. 먹구름이 하늘에 들이온 것처럼 마음도 울적하고 무기력하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억눌러 왔으면 이렇게 지친 것을 알지도 못했을까. 알아. 참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맞아. 그렇게 참고 억누르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걸. 사랑하는 나야, 그동안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참게만 하고 무리만 시켜서도 미안해. 좋아서든 싫어서든 내가 무리하고 있었을 때 멈추게 하고 쉬게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라도 외롭지 않게 알아주고 다독여 주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이제는 외면하지 않을게. 지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여 줄게. 사랑하는 나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